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법. 미나리에서 찾다. 미나리의 놀라운 힘을 아시나요? 몸속 시한폭탄, 만성염증을 뿌리 뽑는 국내 최초 미나리 건강법.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나리를 드셔야겠습니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희재 한의원 원장은 오랫동안 미나리를 연구하며 각종 질병에 가장 효율적으로 미나리를 활용할 수 있는 미나리 건강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미나리를 약으로 먹는 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끓여 먹는 것인데요. 끓여 먹으면 최강 보약이라는 미나리. 영상 후반부에 수근차 레시피도 있으니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염증을 만병의 원인으로 본다. 병 없이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평균적으로 체내에 축적된 만성염증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 적었다고 한다. 그렇다. 바로 염증을 줄이는 것이 병 없이 장수하는 비결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염증은 피부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장기와 혈관에도 쌓여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뿐만 아니라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된다. 그렇다면 만병의 원인인 염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나는 염증을 해소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생활 속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최적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요구에 딱 맞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다. 바로 미나리다. 오래전 나는 약재 재배지를 찾아가던 중 우연히 미나리를 재배하는 나이 지긋한 농부를 만났다. 그분은 원래 간암을 앓고 있는데 미나리를 매일 끓여 먹고 밥을 지어 먹으면서 다 나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농부의 말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나리의 효능을 찾아보기 시작한 것이 나를 미나리 박사로 만들었다. 미나리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를 치료제로 써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미나리를 다른 약재들과 함께 달여 처방했더니 기대 이상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간질환, 여성질환, 피부질환, 소화기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서 예상을 뛰어넘은 치료 효과를 보인 것이다. 나는 이렇게 좋은 미나리만을 따로 끓여 만든다면 치료 효과가 어떨지 궁금했다. 직접 미나리를 끓여 수분차로 만들어 환자들에게 나눠주었다. 가장 먼저 숙취 해소에서 효과를 보였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미나리는 해독에서만 효능을 보인다고 생각했었는데 해독과 관련이 없는 질환에서도 미나리의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어떤 여성은 여드름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생리통이 사라졌고 또 어떤 사람은 어깨 통증이 사라졌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위염, 당뇨, 변비, 고혈압 등 다양한 질환에서도 미나리가 효과를 발휘했다. 최근에는 탈모, 금연 등에서도 미나리의 효능을 발견하고 놀랐다. 임상에서의 다양한 사례로 미나리의 힘을 직접 확인한 나는 미나리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통해 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다. 미나리의 특별한 성분들이 염증에 관련된 물질을 억제하고 항산화 항암 작용으로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미나리는 평상시에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도구로서 함께 해야 한다. 지금 몸에 생긴 작은 염증은 곧바로 병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몸에 조금씩 쌓이고 만성화되는 염증들이 병으로 바뀌면 암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평소 염증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습관들을 미나리와 함께 만들어 보자. 지금도 미나리는 내가 가장 애용하는 약재 중 하나이며 질병 예방에 있어 최적의 약재로 꼽는다. 지금 집 밖을 나가 마트나 시장에 가보자. 내 몸을 살릴 최고의 보약, 미나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방법을 따라 미나리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무병백세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부디 미나리를 통해 당신의 건강을 오래도록 지키길 바란다.
제1장. 내 몸의 염증 해결사가 필요하다. 염증이 암을 유발한다. 이미 만성염증은 암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간염이 있으면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고 위염이나 위궤양은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이 되곤 한다. 궤양성 대장염이 있으면 대장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염증의 만성화는 암이 되는 지름길이다. 암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해 염증이 암의 원인이라고 딱 잘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성염증으로 생성되는 염증 물질이 DNA 구조에 손상을 주고 이를 암세포로 분화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염증 물질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염증 물질을 만드는 NF-kappaB가 암세포를 활성화한다. 만성간염에 걸린 쥐가 간암으로 악화되는 인과관계를 조사한 실험이 있었다. 쥐의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간세포의 신호 전달 단백질인 NF-kappaB가 활성화된 상태였다. 실험 과정에서 NF-kappaB의 활성을 차단했더니 암세포의 생성이 억제되었다. 즉, NF-kappaB의 활성을 억제하면 암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만성염증 수치가 높으면 암 발생률이 최대 38%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NF-kappaB는 감염, 염증 등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복합체다. 스트레스, 중금속, 자외선, 세균 등과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NF-kappaB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유해한 단백질과 효소 등이 과다 생성되어 질병에 걸리고 노화가 일어난다. 또한 염증과 관련된 자극이 세포에 전달되면 NF-kappaB가 활성화되고 노화,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암 등의 질병을 일으키고 악화시킨다. 몸속에서는 세포자살이라는 생명현상이 일어난다. 심각한 DNA 손상을 입은 세포가 스스로 죽어 몸에 필요 없는 세포가 남아있지 않게 만든다. 하지만 NF-kappaB가 활성화되면 세포자살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암세포와 같은 비정상 세포들의 성장과 전이가 촉진된다. 특히 암이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더욱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고 암세포도 더욱 빠르게 증식한다. 이처럼 최근 들어 많은 연구들이 NF-kappaB에 주목하고 있다. 이 NF-kappaB의 활성을 막아야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 노화까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NF-kappaB의 활성을 억제하는데 놀라운 효능을 보이는 약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약보다 미나리를 주목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염증이 생기고 있다. 염증은 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생체 복구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증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면 만성화되기 쉽다. 만성염증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이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염증 치료제인 아스피린 대신 유사한 원리로 염증을 치료하는 천연 약재가 있다면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그 놀라운 약재는 바로 미나리다. 아스피린을 대체할 치료제가 있다. 아스피린은 통증, 발열과 같은 염증 증상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소염제다. 항염 작용이 뛰어나 최근 병원에서는 심혈관 질환은 물론 암 예방을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이 처방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스피린도 부작용이 뒤따른다. 위장출혈, 위장장애, 간 손상 등이 그것이다. 약의 부작용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간 먹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훨씬 높다. 매일 아스피린을 먹어야 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렇다면 아스피린의 효능을 대체하면서도 부작용 걱정이 없는 천연 약물이 있다면 어떨까? 아스피린은 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성분만 합성해 농축한 것이므로 즉각적인 효능은
천연 재료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러나 아스피린과 비교해 효능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나지만 부작용 위험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치료제가 아닐까. 그 놀라운 천연 약물은 바로 미나리다. 아스피린과 유사한 원리로 항염 작용을 하고 혈전을 억제해 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약물 복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아주 적다. 약보다 미나리가 좋은 과학적인 이유. 아스피린은 윗점막에 있는 효소를 억제하여 염증을 제거한다. 이렇게 위점막 보호에 관련된 효소를 함께 억제하는 것은 위궤양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속쓰림, 위장출혈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미나리는 통증,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만 억제한다. 따라서 미나리는 효율적으로 만성염증을 막고 암, 자가면역 질환, 대사성 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암 예방을 위해 먹었던 아스피린을 미나리로 대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군다나 미나리는 아스피린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부작용 없는 천연 아스피린 미나리. 미나리에는 페르시카린, 이소람네틴 등이 풍부하다. 이 성분들은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나리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다수의 연구가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만성염증을 해소하는 데 효능이 탁월한 피토케미컬 성분이 미나리에 있다. 피토케미컬은 식물에 함유된 천연 화학물질로 미생물, 해충 등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생성하는 화학물질이다. 항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암 억제, 노화 방지, 골다공증 예방,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준다. 미나리를 끓여 먹기만 하면 피토케미컬로 항염, 항산화 등의 효능을 얻을 수 있고 심혈관 질환과 암, 뇌졸중 예방할 수 있다. 약은 못하지만 미나리는 할 수 있는 일. 지금 먹는 약이 있다면 설명서를 한번 찾아보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써 있을 것이다. 오래 먹어야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더 높다. 그래서 우리는 가공된 약보다 대안을 찾는지도 모른다. 방송을 통해 어떤 약재 또는 식품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약보다 효능 있는 약재나 식품을 선호한다. 부작용 걱정이 없어 오래 먹어도 해롭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약재로 미나리를 강력히 추천한다. 사시사철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 오래 옆에 두고 꾸준히 먹을 수 있다. 요즘 방송이나 책을 통해 소개되는 강황, 포도, 생강 등의 먹거리가 한번 화제를 모으면 사람들이 찾아 먹곤 하는데 과연 얼마나 오래 먹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반면에 포도처럼 당분이 많은 과일은 혈당을 높이고 강황, 고추, 생강 등은 특유의 향과 자극적인 맛 때문에 오래 먹기 힘들다. 분명 중도의 섭취를 그만둘 가능성이 높아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다. 반면에 미나리는 끓여 차로 마시면 자극적인 맛이 없어 꾸준히 복용하기 쉽고 놀라운 효능도 제대로 얻을 수 있다. 제2장 미나리의 힘. 한의학에서 주목한 미나리. 미나리는 수근 또는 수영으로 불리는 한약재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음식으로 쓰인 기록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고려시대의 미나리로 담근 김치를 제사상에 올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의 배추가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는 김치의 주재료로 쓰였다. 그뿐 아니라 미나리는 약용으로서 그 효능을 일찌감치 인정받았다. 당시에도 약효가 뛰어난 약재로 귀히 쓰였다는 기록이 다수 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본초습류 등의 한의학 서적에 기록된 미나리의 효능을 하나씩 살펴보자. 동의보감. 조선시대 허준이 편찬한 동의보감에서는 미나리에 대한 여러 가지 효능을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효능을 살펴볼 때 미나리는 단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수준을 뛰어넘어 훌륭한 약재로도 흠잡을 데가 없다. 미나리는 갈증을 해소하고 머리를 맑게 한다. 미나리는 황달을 치료한다. 미나리는 즙을 내거나 생저리로 만들거나 삶거나 날 것으로 먹어도 다 좋은데 늘 먹어야 한다. 미나리는 전기를 높이는 효과가 뛰어나다. 지나치게 주색을 밝혀 몸이 허약한 경우 특히 미나리가 좋다. 미나리는 체내에 잠복되어 있는 열을 없앤다. 목이 답답하여 나는 갈증을 그치게 하며 정신을 맑게 하고 에너지를 보충한다. 미나리는 사람의 비장을 건강하게 만들며 음주 후에 생기는 열독을 치료한다. 미나리는 대장과 소장의 기능을 도와 대소변을 잘 보게 한다. 여성들에게 생기는 부인병 치료에 좋다. 여성의 부정출혈과 냉을 치료한다. 소아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구토, 설사를 치료한다. 미나리의 줄기와 잎을 짓지어낸 즙을 먹이거나 미나리 달인물을 먹이면 좋다. 미나리는 단맛이 없고 무독하여 생으로 먹어도 좋다. 신농본초경. 중국 최초로 발간된 약물학에 관한 전문 서적으로 지난 시기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서적에도 역시 미나리의 효능에 대한 기록이 존재한다. 미나리는 맛이 달고 기가 평탄하고 순하다. 미나리는 여성의 월경을 고르게 한다. 미나리는 전기를 북돋우고 혈맥을 보호한다. 미나리는 기를 보하고 살찌게 하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본초강목. 중국 명나라 때 본초학자 이시진이 엮은 약학서다. 다양한 병증의 효과가 뛰어난 미나리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소화가 토하고 설사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 미나리 뿌리를 즙을 내서 먹이면 효과가 좋다. 혈맥을 보하고 기운을 북돋는다. 가슴이 답답하여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병증을 멈추게 한다. 월경주기와 무관하게 불규칙적인 질출혈이 일어나는 병증과 여성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멈추게 한다.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하고 살찌우게 한다. 몸에 잠복된 열을 없애주고 모든 약의 독을 없앤다. 음주 후 열이 나고 코가 막히는 증상을 없앤다.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통증이 있는 증상에 미나리에 흰뿌리만을 찧어 즙을 낸 후 우물물에 넣어 먹으면 좋다. 혈뇨에는 미나리즙을 하루 6번이나 7번 먹는다. 황달을 치료한다. 본초습류. 중국 당나라 때의 명예, 진장기가 편찬한 의서로 이 책 역시 미나리의 효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다. 미나리는 항상 머리가 아프고 부스럼이 나는 두풍열을 치료한다. 미나리는 술을 먹은 후 생기는 열독을 없애고 코가 막히는 증상을 사라지게 한다. 미나리는 대소변을 잘 보게 한다. 미나리는 입과 치아를 건강하게 한다. 이처럼 미나리는 여러 한의학 서적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질환의 효능을 보인다. 지금부터는 현대에 진행된 많은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미나리의 효능을 설명하려고 한다. 현재 앓고 있는 병이 있다면 본격적으로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보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라도 좋다. 분명 미나리는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미나리가 가진 특별한 성분들. 최근 의학계의 화두는 만성염증이며 이를 병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본다. 염증 해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학계가 주목하는 식재가 있다. 바로 미나리다. 다양한 연구에 의하면 미나리에 있는 특정 성분들이 만성염증을 해소하는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고 한다.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는 물론 항산화 효과까지 탁월하다고 보고되면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이소람네틴. 미나리에 있는 이소람네틴 성분은 염증 물질을 해소하여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을 예방하고 암세포를 억제한다.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다.
지방세포의 분할을 막아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퀘르세틴. 미나리에서 주목해야 할 성분으로 항산화,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여 암을 예방하며 콜레스테롤 생성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염증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염증 치유에도 효과적이다. 캠프페롤.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한다.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염증 유발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탁월해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위암, 폐암 등을 예방한다. 페르시카린. 간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해독해주는 성분이다. 알코올 대사에 관여하여 간을 보호하고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준다. 혈관에 쌓인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며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식이섬유. 미나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배변 활동을 개선시킨다.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여 당뇨병 치료에도 효과가 좋다. 비타민 A, B1, B2, B6, C. 니코틴산, 무기질. 미나리는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과 칼륨, 인, 마그네슘, 나트륨 등의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 몸의 대사 기능을 높이고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피로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감기 등 각종 크고 작은 질환들을 예방한다. 염증 해결사. 미나리의 무적 효능 6가지. 이제부터는 실생활에서 미나리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아보자. 다음의 6가지 효능만 잘 기억한다면 질병에 맞게 미나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알면 알수록 엄청난 미나리의 슈퍼파워를 이제 당신의 몸으로 직접 체험할 시간이다. 몸속의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몸속의 염증이 해소되지 않아 만성염증으로 진행되면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 물질이 많이 생성된다. 염증 물질이 과다 분비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세포를 변성시키고 DNA 구조에 손상을 준다.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서 암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몸에 생긴 염증을 곧바로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보통 면역력을 높이면 염증은 제때 사라진다. 하지만 몸 안에 만성화된 염증이 가득하다면 몸의 면역계도 두 손 두 발 들고 만다. 평소의 염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천연 약재인 미나리 섭취를 제시한다. 미나리에는 항염 역할을 하는 이소람네틴, 페르시카린 등의 성분이 풍부하다. 혈전에 의해 혈관벽에 생기는 각종 염증을 효과적으로 치유하며 염증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준다. 뛰어난 해독 작용으로 독소를 없앤다. 중금속, 방사능, 식품 첨가물, 환경 호르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독소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음식물 섭취로 인해 몸에 축적된다. 몸 안으로 들어온 독소 물질은 혈액을 타고 혈관, 장기 등을 거치며 대부분 해독되지만 다량의 독소가 흡수되면 해독되지 못하고 몸에 쌓인다. 그러면 항상 피로하고 지치며 집중력이 저하된다.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해독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그 자체로 뛰어난 해독 능력을 가진 미나리를 섭취하는 것이다. 미나리의 해독 능력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미나리에서 추출한 물이 수은, 세슘 등의 중금속을 해독했다고 한다. 따라서 미나리를 꾸준히 먹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해독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나리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해독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책에 미나리의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활용법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 미나리의 풍부한 이소람네틴, 페르시카린 성분은 간 해독은 물론 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 특히 페르시카린 성분은 알코올 대사를 도와 간의 독성 물질을 해독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술을 마시면 생기는 유해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이소람네틴은 간 기능을 활성화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나리를 섭취하는 것은 간의 독소를 줄여 건강한 간을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인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소화 작용을 통해 영양소는 몸에 흡수되고 나머지 노폐물은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런데 대사 능력이 떨어져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면 장내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이 증가한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서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장 점막 사이로 유해 물질이 유입된다. 몸의 면역계는 유해 물질과 노폐물을 배출하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기 위해 일대 전쟁을 벌인다. 이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느라 몸은 질병에 매우 취약한 면역력 저하 상태가 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갑상선 질환, 류머티즘 등의 자가면역 질환, 암 등의 유력한 원인은 바로 면역력 저하다. 따라서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은 면역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나리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 생성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생활 속에서 미나리를 꾸준히 먹는 것은 손쉽게 면역력을 높이는 최상의 방법이다.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 미나리에 있는 퀘르세틴과 캠프페롤 성분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이다. 이들은 체내 세포를 산화물질로부터 보호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 미나리만 먹어도 이러한 항산화 항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미나리를 끓는 소금물에 데치면 퀘르세틴과 캠프페롤을 더 많이 증식시킬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자. 미나리의 항암 효과를 다룬 연구 결과를 보면 미나리는 간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NK세포와 면역세포인데 식세포를 늘려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한다. 미나리를 꾸준히 먹자. 생활 속에서 가장 간편하게 항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항산화 효과로 노화를 방지한다. 활성산소는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변형된 산소로 화학물질, 자외선, 스트레스 등에 의해 생성된 후 몸속에서 산화작용을 일으켜 세포 구조에 손상을 입히고 세포의 노화를 촉진한다. 손상된 세포는 결국 암을 유발시키고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한다. 항산화 작용은 이러한 활성산소의 산화 과정을 억제한다.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으면 좋은 이유가 이것이다. 항산화 물질을 통해 세포가 활성산소와 접촉하는 기회를 줄이면 세포의 산화작용이 억제되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항산화 물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정답은 미나리에 있다. 미나리의 풍부한 퀘르세틴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캠프페롤 성분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미나리의 노화 방지 효과는 시술처럼 눈으로 바로 보이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해독과 염증 해소를 통해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 몸에 작은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미나리를 복용해보자. 비만부터 암까지. 미나리가 살리는 병. 현재 앓고 있는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미나리라는 약재의 출현은 희소식일 것이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아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친숙한 식재료이기에 더욱 반갑다. 그럼 이제부터 미나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질환과 해당 질환의 효능을 보이는 원리와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간질환. 미나리에는 간해독에 뛰어난 효능이 있어 간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간에서는 기본적으로 2단계 해독 과정이 일어나는데 미나리가 각 단계의 해독을 도와 독성 물질의 배출을 촉진시킨다. 뿐만 아니라 간에 생기는 염증을 해소하여 간염, 간경화 등 간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나리에 함유된 이소람네틴, 페르시카린 성분이 간을 보호하고 간염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지만 간은 예외다. 간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증상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의 침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지 않는 탓에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을 확인하고 당황하기도 한다. 잦은 음주, 지나친 육식, 부족한 운동량 등이 간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요즘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더욱 간 질환을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바른 식습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간 수치가 높은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경우 유전적인 요인이 발현됐을 가능성이 높다. 유전력이 있다면 더욱 간 질환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미나리를 보다 자주 섭취하길 권한다. 우리가 간 질환에 특히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현대인의 생활 습관 변화에 있다. 과거와 달리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함과 동시에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지방간은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는 환경에서 쉽게 생긴다. 지나친 음주가 반복되면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지방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주를 하고 식단을 관리해서 지나친 지방이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미나리와 지방간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나리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인다고 한다. 따라서 기름기가 많은 식단을 선호하거나 음주가 잦다면 미나리를 먹어야 한다. 미나리로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도 간질환이 생기면 미나리를 다려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민간 처방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미나리를 연구한 논문을 참고해 볼 때 결코 허황된 기록이 아니다. 지금도 나는 간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 미나리를 복용하게 한다. 실제 치료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높다. 고혈압, 혈관을 타고 혈액이 제 시간에 정상적으로 운반되어야 심혈관계가 건강할 수 있다. 하지만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과다하게 쌓이면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 또한 혈관벽이 굳으며 혈관이 점차 좁아진다. 그렇게 되면 고혈압을 비롯하여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악화되기 쉽다. 따라서 평소 혈관을 깨끗이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미나리는 심혈관계를 정화시켜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또한 미나리의 이뇨작용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준다. 고혈압과 관련하여 미나리를 연구한 다수의 논문에서는 미나리에 함유된 이소람네틴을 비롯한 여러 성분들이 혈압을 낮추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초기 고혈압이라면 미나리를 꾸준히 먹어 치명적인 손상에 대비해둬야 한다. 물론 중증의 고혈압이라면 의료진의 치료가 동반되어야 한다. 평소 미나리를 챙겨 먹는다면 부차적인 건강 증진 효과와 더불어 고혈압 예방도 자연스레 될 것이다. 당뇨.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조절되지 않아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가장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이다. 당뇨병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심각한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에까지 이른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췌장이 한번 인슐린 조절 기능을 상실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데 있다. 췌장이 망가지면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해 인슐린을 주입하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 이때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재가 있다면 어떨까? 한 연구에서 당뇨병을 앓는 쥐에 미나리 추출물을 주입했더니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었다. 미나리가 당뇨에도 도움을 주는 기특한 약재임이 증명된 것이다. 한편 당뇨 역시 염증으로부터 비롯된 질환이라는 많은 보고가 있다. 염증 해소에 탁월한 미나리는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 즉 염증을 제거한다. 당뇨가 진행되면 혈관에 염증이 쌓이는데 이때 미나리를 섭취하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를 예방하고 싶다면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염증을 해소하는 미나리를 먹어보자. 앞서 이야기한 고혈압 치료 효과와 마찬가지로 미나리의 기본 성질이 성인병 치료에 효과가 높다. 평소에도 꾸준히 먹기를 추천한다. 비만. 비만은 성인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치료되어야 한다.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운동과 식사 조절을 하지만 이 정도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 비만의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한 채하는 운동과 식사 조절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만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서 우리는 비만이 염증 질환이라는 연구 결과들을 주목해야 한다. 살이 찌면서 지방세포에 생긴 염증은 비만을 악화시키고 치료도 어렵게 만든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나리가 지방이 몸에 쌓이는 현상을 억제한다고 한다. 미나리가 비만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분명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미나리를 꾸준히 먹음으로써 비만의 원인이 되는 염증과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 다양한 해독요법을 시도하는데 미나리는 해독요법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노폐물을 배출시켜 살을 빼준다. 동시에 체내 순환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장기들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게다가 부종을 제거하면서 외모도 눈에 띄게 변화시킨다. 실제 미나리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몸무게가 많이 줄고 부종도 많이 빠졌다. 물론 운동과 식단 조절이 없다면 획기적인 감량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지방, 콜레스테롤, 붓기 등이 빠지면서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장질환. 장 기능이 떨어지면 잦은 변비, 설사로 고생하기 쉽다. 미나리는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장 기능을 높인다. 내가 치료하는 환자들 중에는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과 함께 설사 또는 변비 같은 장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다시 말해 장이 건강한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이다. 특히 술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 설사를 많이 한다. 갑자기 화장실을 찾아야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미나리는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변비, 설사 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한다. 장에 생긴 염증을 줄여주고 보다 건강한 장이 되도록 하는 장내 환경을 만들어 변비와 설사를 동시에 낫게 한다. 최근에는 미나리에 있는 이소람네틴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에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은 대장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미나리의 이소람네틴이 관련 염증을 해소해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질환, 속쓰림, 소화불량 등을 유발하는 위염은 문자 그대로 위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다. 위염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한데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 위의 기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염증이 쉽게 생기고 소화 기능도 많이 떨어진다. 또한 간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위의 기능도 같이 저하된다. 따라서 위염과 같은 위장질환은 보통 위와 간을 같이 치료해야 한다.
이때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동시에 위에 생긴 염증을 해소해 주는데 미나리만한 보약이 없다. 미나리에 있는 이소람네틴 성분이 염증 물질을 해독하여 위염을 치료한다. 또한 위암에도 이소람네틴 성분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소람네틴이 염증 물질을 제거하면서 항암 효과를 보인 것이다. 제3장 미나리 사용 설명서. 자연이 준 숨은 보약. 미나리 제대로 먹는 법. 제철 미나리가 효과 최고. 미나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생식물로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이용 가능한 잎줄기 채소다. 재배 환경에 따라 논미나리, 밤미나리, 산미나리 등으로 분류한다. 보통 마트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나리는 물미나리와 돌미나리다. 물미나리는 논미나리의 한 종류로 줄기가 길며 조직이 연하고 부드러워 탕이나 김치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한다. 밤미나리는 야생 돌미나리를 밭에서 재배한 것으로 향이 강하고 씹는 질감이 좋아 강회나 생채 무침 등에 많이 쓰인다.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어떤 미나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사실 효과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다시 말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미나리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다만 시기가 중요하다. 미나리는 사계절 내내 재배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봄과 가을에 재배된 미나리의 품질이 좋다. 특히 제철인 3월에 나는 미나리가 가장 맛이 좋아. 삶거나 데쳐 나물로 무쳐 먹으면 풋풋한 향을 진하게 느낄 수 있다. 한여름에 재배된 미나리는 억세기 때문에 요리로 먹기에는 식감이 떨어진다. 미나리를 구입할 때는 선명한 색을 띤 것을 고른다. 잎이 노란 미나리는 오래된 것이다. 줄기가 굵고 잎이 억세 보이는 것은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줄기가 부드러운 것을 추천한다. 줄기가 너무 진한 녹색보다는 연한 색이 맛이 좋다. 미나리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신문지에 싸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잉크 성분이 걱정된다면 갱지나 한지로 대체해도 좋다. 구입했을 때 미나리에 뿌리가 있다면 잘라내지 말고 함께 보관한다. 일주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면 1회분씩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한다. 하루 섭취량은 따로 없다. 미나리는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정해진 섭취량은 따로 없다. 이는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너무 많이 섭취하여 변이 묽어지거나 복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미나리의 섭취량을 줄이면 그만이다. 사실 미나리에는 정유 성분이 들어있어 특유의 향이 나기 때문에 오래 많이 먹기 어렵다. 따라서 생으로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삶거나 데치는 방식을 권한다. 미나리밥, 미나리 무침, 미나리 생채, 미나리 김치 등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어도 좋고 찌개, 국, 탕 등에 넣어도 좋다. 생선이나 육류를 요리할 때 미나리를 넣으면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도 하지만 해독 작용을 한다. 특히 복어탕에 들어가는 미나리는 복어가 함유하고 있는 미량의 독을 제거한다. 술을 먹은 다음 날이면 해장으로 콩나물국을 많이 찾는데 이는 콩나물이 숙취 해소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콩나물보다 해장에 더 좋은 식재가 미나리다. 해장국의 맛을 좋게 하며 숙취 해소와 간 보호에 뛰어남으로 넣어 먹어보자. 미나리를 약으로 먹는 가장 쉬운 방법. 끓이기. 미나리는 주로 생으로 무침을 하거나 삶아서 나물로 먹는다. 해장국, 해물탕에 넣거나 김치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하지만 미나리는 향이 매우 강한 편이라 나물, 무침 등으로 만들어 매일 먹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미나리를 매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부분 미나리즙을 떠올린다. 생으로 즙을 짜기 때문에
미나리에 들어있는 약효를 그대로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즙은 오래 먹으면 간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이 또한 권하지 않는다. 미나리 발효액도 마찬가지다. 희석시켜 복용해도 속쓰림, 설사 등의 여러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 실제 임상에서도 미나리 발효액을 먹은 환자들에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 오래 먹기 힘들어했다. 미나리의 약효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나리를 끓여 먹는 것이다. 특히 미나리를 끓여 수분차로 만들어 복용하면 미나리의 약효를 최대로 얻을 수 있다. 미나리 건강법의 최강 메뉴는 수근차. 미나리를 넣고 끓인 물을 수근차라고 하는데 이는 미나리의 한약명 수근에서 따온 것이다. 미나리는 생으로 먹기보다 끓여서 먹는 것이 훨씬 좋다. 미나리 자체에도 약효가 무궁무진한데 왜 수근차로 먹어야 할까? 이 장에서는 미나리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수근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미나리, 왜 수근차로 먹어야 할까? 미나리 예찰론자인 내가 추천하는 미나리 복용 방법은 수근차다. 수근차가 어떤 면에서 좋은지 4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미나리의 효능을 최대한 얻을 수 있다. 미나리에는 이소람네틴, 퀘르세틴, 캠프페롤, 페르시카린 등의 성분이 있어 항염, 항암, 항산화 등의 효과가 뛰어나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래 꾸준히 먹어야 하는데 나물, 무침, 김치 등과 같은 음식으로 미나리를 매일 먹는 것은 쉽지 않다. 미나리 특유의 향 때문에 금방 질리게 된다. 미나리 생즙, 미나리 발효액을 먹는 것도 몸에 부담이 되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나리를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미나리를 끓여 만든 수근차를 복용하는 것이다. 미나리를 물과 함께 끓이면 약효 성분이 그대로 우러나올 뿐 아니라 특유의 진한 향이 날아간다. 물이라 체내 흡수율도 높일 수 있다. 이는 미나리의 뛰어난 성분을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미나리를 안정적으로 오래 먹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먹기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 수근차로 만들면 물처럼 수시로 먹을 수 있다. 미나리 생즙이나 미나리 발효액은 독한 향 때문에 한 잔 먹기도 어렵다. 하지만 미나리를 끓여 만든 수근차는 맛이 순해 매일 물처럼 먹기에 부담이 없다. 나는 10년 이상 미나리 복용법을 다양하게 실험했는데 수근차가 오래 부담 없이 먹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언제 어디서나 마실 수 있다. 수근차를 만들어 용기에 넣어 갖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섭취가 가능하다. 따뜻하게 먹고 싶을 땐 보온병에 넣으면 된다. 차 종류이기 때문에 장소나 상황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수시로 복용할 수 있다.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미나리가 아무리 좋다 해도 이런저런 요리로 맛있게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수근차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미나리를 넣고 일정 시간 끓이기만 하면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미나리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수근차 만들기. 아무리 몸에 좋고 만병을 통치한다 한들 직접 만들어 먹기 어렵다면 매일 먹기 힘들다. 무엇보다 만들기 쉽고 간단해야 한다. 자타공인 미나리 박사로서 미나리를 만능약재로 자신 있게 선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효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수근차를 만드는 방법이 아주 쉽고 간편하기 때문이다. 요리와 다르게 물과 미나리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미나리 외엔 다른 재료도 필요 없다. 방법도 단순하다. 냄비에 미나리와 물을 넣고 2시간가량 끓이기만 하면 된다. 미나리는 오래 끓이면 독성이 거의 사라지는데 이때 아주 작은 독성도 제거하고 싶다면
미나리 2단 기준일 때 고량주 1잔을 넣는다. 이는 독성을 제거할 뿐 아니라 미나리의 약성을 부드럽게 퍼지게 한다. 고량주처럼 높은 도수의 술을 구할 수 없다면 법주나 소주 1잔으로 대신해도 좋다. 이제 안심하고 내 몸에 보약이 될 수군차를 끓여보도록 하자. 약보다 좋은 수군차 레시피. 수군차는 한 번 만들 때 다량으로 만든 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다. 4인 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는 양을 기본으로 만들어 보자. 수군차 만들기. 재료. 미나리 2단, 500g, 물 4.5리터, 고량주 1잔, 소주잔 기준. 만드는 법. 미나리는 시든 잎을 떼어내고 흐르는 물에 흔들어가며 씻은 뒤 물기를 뺀다. 냄비에 미나리와 물을 넣고 중불에서 40분 정도 끓인다. 고량주를 넣고 중불에서 40분 정도 더 끓인다. 미나리를 건져낸 뒤 남은 물을 한 번에 120ml씩 마신다. 팁. 남은 물의 총량은 3리터가 되도록 최대한 맞춘다. 냉동 보관한 미나리와 여름철 미나리는 10에서 20분 정도 더 끓인다. 1인 용량 만들 때 재료량. 미나리 1단, 약 250g, 물 2.5리터, 고량주 반잔, 소주잔 기준. 냄비에 미나리와 물을 넣고 중불에서 30분 정도 끓인다. 고량주를 넣고 중불에서 30분 정도 더 끓인다. 미나리를 건져낸 뒤 남은 물의 양은 1.5리터가 되게 한다. 미나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군차 복용법. 하루 3번 수군차를 마시자.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지만 누가 먹어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군차의 표준 1회 복용량은 120ml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의 3분의 2 정도라고 보면 된다. 종이컵을 가득 채운 용량이 180ml이고 3분의 2 정도 채운 양이 120ml이다. 1회 복용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수군차의 효력 여부가 복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다.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기력 저하, 복통, 소화불량과 같은 역효과가 날 수 있고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 자체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정 복용량을 찾았다. 수군차는 하루 2에서 3회 마신다. 물론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1에서 2회 더 먹어도 된다. 다만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기간은 2주 정도 지속하며 1년에 4차례 시행하면 좋다. 사실 미나리 2단을 끓인 수군차는 4인 가족이 함께 마셔도 될 만큼 양이 상당하다. 제시한 방법대로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3일 이내에 먹는다. 만든 수군차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오래 보관하면 수군차가 변질되기 쉽고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남은 수군차를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금물이다. 앞서 말한 1회 복용량을 가능한 한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량으로 끓이거나 많이 만들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한다. 오래 보관할 때는 냉동실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복용량과 복용 횟수다. 수군차 섭취 시 이것만은 알아두자. 수군차를 똑같은 양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용해도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 효과가 바로 오지 않는다 하여 수군차 복용을 포기하지는 말자. 며칠 쉬고 다시 시작하거나 양을 조금씩 늘려보자. 수군차를 처음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2에서 4주 동안 지속적으로 수군차를 마신다. 수군차의 효과가 나타나는 느낌이 들면 1년에 4회,
즉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2주씩 수군차를 복용해 본다. 나는 오랜 시간 빈혈과 소화불량을 앓고 있었고 호르몬 기능도 다소 떨어져 전체적으로 체력이 약한 상태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군차를 2주간 복용했다. 이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많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몇 개월의 휴지기를 가진 후 다시 수군차를 복용했더니 소화불량은 어느새 사라졌다. 이렇게 나는 주기적으로 수군차를 통해 건강을 촉진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복용량은 표준적인 수치이기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건강 상태는 제각기 다르다. 따라서 수군차를 복용하는 용량과 횟수를 기준에 무조건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좋다. 수군차 복용 전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나리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수군차를 만들어 먹을 때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다만 섭취하는 사람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참고하여 수군차를 적절히 섭취하도록 한다. 허약하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 미나리는 이뇨작용과 해독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시킨다. 따라서 허약 체질이거나 빈혈이 있는 사람이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체력이 떨어질 수 있다. 빈혈이 있다면 고기나 술을 먹을 때만 수군차를 소량 복용한다. 수군차 하루 복용 횟수인 2에서 3회에서 1에서 2회로 횟수를 줄여 먹는 것을 추천한다.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갑상샘 저하증으로 인해 위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경우 수군차를 장기간 복용하면 기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단기간만 복용한다. 떨어져 있는 체력을 보충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소화력이 약하거나 배변 기능이 좋지 않다면 수군차를 일주일 정도만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장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다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수군차를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면 1회 복용량을 120ml의 절반인 60ml로 줄여 먹는다. 신장이 많이 약하거나 신장 투석 중인 경우,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한다. 미나리는 칼륨 수치가 높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다면 수군차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신부전증을 앓고 있거나 투석을 하는 경우에도 수군차는 먹지 않는다. 당뇨병이 있는데 신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 초기 당뇨인 사람에게는 수군차가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당뇨를 앓고 있으면서 신장까지 좋지 않다면 이는 문제가 된다. 미나리가 칼륨 수치를 높여 몸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수군차 섭취는 금한다. 제4장 질환별 미나리 처방전. 간질환. 간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 않은 한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침묵의 장기다. 그래서 간의 건강 여부는 검사 결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잦은 음주, 지나친 육식, 부족한 운동 등이 간 기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미나리가 간 건강에 기여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 간의 해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독성 물질을 배출하도록 돕고 간을 보호한다. 간 수치가 좋지 않지만 아직 질환이 없어 심각성이 크게 와닿지 않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수군차를 꾸준히 마시도록 하자. 단순한 예후가 질환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다. 음주나 무절제한 식습관으로 간의 정상 범위보다 많은 지방이 축적된 지방간에도 수군차가 효과를 발휘한다. 간염, 간경화, 간암 등에도 수군차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미 질환으로 발전했다면 전문의의 치료가 우선이고 수군차는 치료를 도와 경과를 좋게 이끄는 보조제로 사용하는 게 좋다. 간을 보호하는 미나리 건강법. 수군차를 꾸준히 마신다.
지방간이 있는 남성은 수근차를 하루 3회, 여성은 2에서 3회 복용한다. 간염, 간경화, 간암 등 간질환이 있다면 수근차를 하루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증세에 따라 조절하여 마신다. 오미자 수근차를 복용한다. 간의 해독을 돕는 오미자를 복용하면 떨어진 간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오미자를 미나리와 함께 끓여 오미자 수근차로 만들어 먹으면 두 약재의 효능을 동시에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는 습관은 지방간에 좋다. 운동 부족으로 몸에 쌓인 내장 지방이 지방간의 대표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에 축적된 지방을 운동으로 해소해야 한다. 한편 간염이 있으면 심한 운동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준다. 피로 회복 기능이 떨어진 상태일 때는 간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당히 운동하길 권한다.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면 금주를 선언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달리 알코올성 지방간은 지나친 음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다. 따라서 금주가 절실하다. 혼자 결심만 한다고 단번에 술을 끊기는 힘들다. 금주 선언을 해서 주변에 널리 알리고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생식을 피하고 단백질 섭취를 한다. 간질환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장기간 녹즙을 마시거나 생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생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간에 무리를 준다. 간 기능을 회복시키려면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자. 올갱이국, 제첩국, 오리고기 등이 간에 좋다. 고혈압. 몸이 노화하면서 혈관도 나이가 든다. 노폐물이 쌓이고 탄력도가 점차 떨어진다. 약해진 혈관에 혈전이 쌓이면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동맥경화, 뇌출혈로 악화된다. 혈압이 높아져 한번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오랜 기간 먹게 되기 쉽다. 그래서 고혈압 초기라면 혈압약을 바로 먹지 말고 운동, 식사 조절, 금주 등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 이때 혈관 건강을 위해 미나리를 끓여 만든 수근차를 꾸준히 먹기를 권한다. 혈관에 생긴 염증과 혈전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좋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수근차를 복용한다면 심혈관 질환을 개선할 수 있다. 실제로도 수근차를 먹고 혈압이 떨어진 사례가 많이 있다. 혈압이 너무 높으면 당연히 의료진의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이지만 수근차를 함께 복용한다면 치료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조절 또한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함을 잊지 말자. 혈압을 낮추는 미나리 건강법. 하고초 수근차, 옥미수 수근차를 복용한다. 혈압을 내리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하고초 옥미수를 복용하면 고혈압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를 미나리와 함께 끓여서 하고초 수근차, 옥미수 수근차로 만들어 먹자. 혈압 강화 효능은 배가 될 것이다. 규칙적인 수면과 숙면을 취한다. 깊은 잠에 들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진다. 또한 숙면 시 몸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심혈관에 쌓인 지방을 해소한다. 하지만 잠을 충분히 못 자면 혈압이 높아진 상태가 유지된다. 하루에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면 심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65% 이상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으니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하자. 하루에 1시간씩 수평 운동을 한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수영 등 수평 운동은 고혈압에 좋다. 높지 않은 강도로 1시간 정도 하면 혈압이 안정된다. 수평 운동을 적절히 하면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나며 온몸의 말단까지 순환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산, 계단 오르기 등과 같은 수직 운동은 심장의 혈액을 밀어 올려야 하므로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엄지발가락 부딪히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한 운동법 중 엄지발가락 부딪히기는 혈류를 순환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좋다. 꾸준히 시행하면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 꽉 뭉친 기가 풀리며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당뇨. 당뇨병은 인슐린 조절이 안 되는 대사질환의 일종이다.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 각종 합병증을 유발한다.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당뇨 환자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당뇨병에는 무엇보다 운동과 식이요법이 중요하다. 미나리 역시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미나리를 복용하면서 당 수치가 개선된 사례들도 많다. 하루 2에서 3회씩 식사 30분 후에 수근차를 복용하고 운동을 함께 하는 것도 잊지 말자. 혹시 당뇨 때문에 여주를 먹고 있다면 수근차를 함께 복용하면 더 좋다. 당뇨를 이겨내는 미나리 건강법. 식후 30분마다 수근차를 마신다. 혈당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는 수근차를 하루에 2에서 3회씩 3개월 동안 복용해보자. 물처럼 꾸준히 마신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여주와 미나리를 함께 끓여 먹는다. 당뇨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재로 여주를 들 수 있다. 여주와 미나리를 함께 끓여 먹으면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혈관의 염증을 잡아 당뇨 및 기타 합병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특히 저녁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주의한다. 이와 함께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를 골고루 섭취하자. 근력 운동을 한다. 당뇨가 있으면 점차 근육이 빠진다. 이때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체내 혈당 수치를 낮춘다. 위질환.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위의 기능도 저하된다. 이때 간과 위질환에 모두 효능을 보이는 미나리는 든든한 약재로 기능한다. 미나리는 위염,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 위가 먼저 건강해야 우리는 본능적인 욕구, 즉 식욕을 충족시키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위의 기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과 질환, 그에 따라 달라지는 미나리 복용법을 알아보자. 소화불량이 가장 먼저다. 속쓰림이나 헛배가 부른 느낌, 구역질 등 소화불량 증상을 방치하면 위궤양, 위암 등 무서운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수근차를 하루 2에서 3회 복용해보자. 위질환이 심하다면 전문의의 치료가 먼저일 것이다. 하지만 이때도 수근차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현재 다른 약을 먹고 있다면 시간차를 두고 수근차를 마신다. 약이 대사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를 건강하게 만드는 미나리 건강법. 증상이 있을 때마다 수근차를 먹는다. 소화불량과 가벼운 위염이 있을 때는 수근차를 하루에 2에서 3회 복용한다. 2에서 4주 꾸준히 챙겨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증상이 사라지면 복용을 멈추고 심해지면 다시 복용하자. 먹는 약이 있다면 약을 먹은 뒤 2시간 뒤에 수근차를 복용하면 된다. 사전초 수근차를 마신다. 사전초는 위의 산도를 정상으로 조절하는 효능이 있어 위 건강에 좋다. 사전초와 미나리를 함께 끓인 사전초 수근차는 위의 염증을 잡아줘 위질환의 개선에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한다. 삼시세끼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무병장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일정하지 않은 식사 시간, 밤늦은 시간에 먹는 것은 생체 리듬을 깨뜨리고 위장을 소화력을 떨어뜨린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규칙적인 식습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식사 후 가볍게 산책을 한다. 너무 바빠서 식사 후 움직이지 않고 쉬는 사람들이 많다. 밥을 먹고 나서 가볍게 걷는 것은 위장 운동에 도움을 주고 소화를 돕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가볍게 10분간 걸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식후 혈당치가 현저히 낮았다고 한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해보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한다. 위험이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면 맵고 짠 음식은 당분간 피하자. 자극적인 음식은 위의 염증을 악화시킨다. 위가 강한 자극을 오래 받으면 위장의 기능을 떨어뜨려 만성염증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된다. 따라서 음식을 심심하게 먹는 습관을 들이자. 장질환. 장은 제2의 뇌라 부를 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에 대항해 몸을 지키는 항체가 모여 있어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장의 건강은 곧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한다. 미나리는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미나리를 꾸준히 먹어야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장 건강이 안 좋으면 일반적으로 설사나 변비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대장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설사나 변비가 생긴다. 특히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거나 술을 자주 먹으면 설사는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 지금 설사, 변비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수근차를 먹어보자. 유산균 보조제와 함께 먹어도 무방하다. 또한 한약이나 다른 약을 먹을 때 수근차를 복용해도 좋다.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미나리 건강법. 수근차를 꾸준히 마신다. 장질환으로 고생 중이라면 수근차를 하루 3회 마셔보자. 1에서 2개월 동안 복용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면 계절마다 하루 3회, 2주씩 복용하자. 먹는 약과 관계없이 복용하면 된다. 익모초 수근차를 섭취한다. 장의 염증을 가라앉혀 장 기능을 개선하는 익모초를 먹는다. 익모초와 미나리를 함께 끓인 익모초 수근차를 꾸준히 먹으면 기운이 떨어진 장을 도와 설사, 변비 등 장내 환경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한다. 소화 흡수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장 점막을 보호해야 설사나 변비가 생기지 않는다. 맵고 짠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은 장 점막을 손상시킨다. 장으로 들어오는 여러 자극물질과 독소에 노출되고 장내 환경이 더욱 나빠진다. 장내 유익균을 늘린다. 장내 유익균의 수가 많아지면 장내 환경이 좋아진다. 설사, 변비가 잡히는 것은 당연하다. 발효식품이나 이눌린이 풍부한 우엉, 더덕, 고들빼기 등 뿌리 채소를 자주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 형성에 좋으니 참고하자. 하복부를 따뜻하게 데운다. 아랫배에 뜸을 뜨면 장이 따뜻해진다. 배가 따뜻해지면 하복부의 순환이 원활해진다.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뜸을 뜬다면 떨어진 장의 기능이 좋아져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을 개선시킬 것이다. 뜸 대신 온찜질로 대체해도 좋다. 비만. 비만의 원인은 염증에서 찾아야 한다. 몸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염증을 일으키면 순환 기능의 저하를 초래해 살이 찐다. 미나리는 부종을 없애고 몸의 순환을 돕는 성질이 있다. 또한 염증을 해소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비만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준다. 수근차를 복용하면 노폐물과 부종이 쑥쑥 빠지면서 어느새 살이 쏙 빠진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내 몸을 진짜 위하는 다이어트. 그 답은 미나리에 있다. 살을 쏙쏙 빼주는 미나리 건강법.
수군차를 수시로 마신다. 하루 3회씩 2개월 동안 복용하면서 운동과 식사 조절 등을 함께 해준다면 저절로 살이 빠져 있을 것이다. 중증도 비만이라면 수군차를 하루에 5회까지 늘려도 괜찮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인다. 렙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뇌에서 렙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 과식을 막을 수 있다. 음식을 대충 씹어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필요 이상의 음식을 먹게 된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한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지방 연소를 촉진시킨다. 특히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줄고 내장 지방이 늘어난다. 이때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야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여성 호르몬의 생성 분비가 원활해진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각종 병을 안고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유병장수의 시대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무병장수는 단지 우리들의 희망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내 몸의 염증을 잡을 수 있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미나리에서 그 해답을 찾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미나리를 드셔보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